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인수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또 대책을 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력 양성,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인 파운드리 육성,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신속 처리 방안입니다. 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뭔가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습니까? 먼저 인수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그렇고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 이 경제, 미래 경제를 좀 전망을 해보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산업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인수위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또 대책을 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력 양성,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인 파운드리 육성,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신속 처리 방안입니다. 인허가 신속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허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업 입지에 대한 법도 있고, 산업 단지에 대한 법도 있고,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반도체는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쟁력이거든. 그렇죠. 근데 인허가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 절차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수위가 낸 방안은 이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하겠다, 인허가를 하겠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했는데. 지방정부의 인허가 대부분 지방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겠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 사실 특별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한다. 단 조항이 있어요.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사실 이제 협의라는 게 그게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줘서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면 저는 지금보다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어디 큰 클러스터 단지 또 그 밑에 있는 또 큰 데들 이런 데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한다고 놓치고 하면 안 되겠지만 빨리 되면 좋죠.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늦으면 늦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생산을 할수록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선발국이고 또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앞서 있어서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국가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었던. 우린 빠르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늦어져요. 우리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적 가치가 높아진 거지. 그렇죠. 국민적 가치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를 해가는 이게 절차 자체가 국민적 합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려졌습니다만 어차피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 속도를 좀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들이 사용하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지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뭐 보도에도 안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파운드리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네. 제조 시설을 할당받지 못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팹리스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파운드리 못 구해갖고 지금 다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파운드리를 그러니까 제조 시설, 파운드리의 캐파, 네. 제조 시설의 그 공급을 할당받는 그것이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 무조건 내가 설계를 해서 생산만 하면 팔리거든요. 또 네. 비싸게 팔려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조 시설 부족 현상입니다. 지금 뭐, 네. 예, 제조 시설 부족 현상이니까 우리나라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제조 시설을 할당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게 국내에서 할당받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국내도 부족하니까. 국내도 없죠. 그래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데 신설하거나 정설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인수위 부대변인 얘기는 파운드리 설비 증설 촉진을 위해 예산 지원도 뭐 검토하고 있고, 뭐 잠재력 있는 팹리스 집중 지원 이것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뭐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거든요. 그 기술은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공공에서 해결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술은 회사가 있습니다. 단 회사는 투자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투자 여력이 부족한 걸 정부가 무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투자 여력이라고 하면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은 뭐 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은 그동안 해왔던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알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좀 하죠. 공공에서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세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정부에서. 공제를 했죠. 예, 해주기로 했죠. 해주기로 했죠. 네. 아직 이제 시행은 작년 하반기 8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법안은 통과가 됐죠.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 아니고 조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이 조세 특례 제한법 안에 네. 예, 세액공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작년에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세액공제가 없었습니까? 원래 세액공제는 원천기술, 신성장 원천기술이라는 걸 지정을 해놓고 네. 거기에 세액공제를 그동안 해왔죠. 네. 근데 그게 크지 않아서 우리가 신청도 안 해요. 그래요? 예. 그 행정이 더 많이 들어요. 뭐 예. 서류 작성하고 이러려면. 네, 행정이 많이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그걸 신청한 경험이 아주 작습니다. 예, 삼성 하이닉스는 아예 그동안 신청을 안 해왔고. 근데 이제는 됐단 말이죠. 이제는 돼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신성장 원천 기술이 아니고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분야에 네.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을 해서 그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생산하는 시설에 한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그럼 제가 1조를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몇 프로는 해준다는 겁니까? 1조를 투자를 했으면 네. 대기업은 6%고요. 6%고 네. 전해 대비해서 증가분은 10%까지 해줍니다. 작년에 한 것보다 더 하면 늘어난 10%. 부분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6 플러스 4. 4. 그래서 10%까지 해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10%다 받는다 하면 1,000억 정도에 대한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네. 내야 될 법인세 이런 쪽에서 1,000억 떼고. 그렇죠. 법인세 신청하면 네. 신청할 때 이만큼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덜 받죠.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건물 짓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물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략 기술이라고 지정된 기술들에 대한 생산이거든요. 근데 건물 안에 시설이 그거 말고도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개 섞여 있으면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확실한 거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그 장비도 우리 이제 반도체 장비는
우리가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네. 테크노드에 따라서 네. 테크노드에 따라서 뭐 30나노, 뭐 20나노, 뭐 14나노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지정돼 있는 전략 기술의 전용은 아니고 전략 기술을 갖고 50% 이상 생산을 하면 아. 예, 그거는 우리가 첨단 전략 기술 생산 시설로 본다. 예, 그게 이제 그 조특법 그동안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걸 이제 혼용하잖아요. 기술이 혼용돼서 생산하는 시설 예, 해서는 50% 이상이 되면 100%로 인정해요. 예, 그래서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100%부터 50%까지 국가 전략 기술을 갖고 생산한 시설은 그 구입가에 투자비에 일정 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뭐 다 다른데요. 대기업은 6%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1년에 10조 넘게 뭐 10조 이쪽 저쪽 투자 시설 투자하고 그 안에 뭐 이제 건물 생산 장비 구입 뭐 나눠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도 뭐 20몇 조 뭐 많이 할 때는 30조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하니까 뭐 세액 공제 받으면 그것도 적지 않은 어떤 공제 금액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네. 우리가 공제 하나 짓는데 20조예요. 아, 그렇죠. 20조인데 도움은 되죠. 도움은 네. 되는데 네. 예. 막 예, 그래요. 예, 예, 예.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 세공제도 조금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뭐 25%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뭐 해주면 좋죠. 그것 말고 또 이제 인수위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인력 양성에 대한 것인데 예, 예. 그건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제일 급한 게 인력 양성입니다. 이건 뭐 우리만 급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뭐. 반도체를 하는 전 세계 국가들. 그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중국은 워낙 근데 이게 아 그래요? 중국은 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뭐를요? 중국은 각 대학별로 반도체 인력을 많이 양성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학 내에 네. 이 교육시설, 팹들도 좋은 팹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 규모로 보면 네. 많이 양성을 합니다. 중국이요? 절대 규모로 보면. 우린 작잖아요. 네. 중국 크잖아요. 대부분 이 성 단위로 그러한 이 대학에서 반도체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네.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 대학 반도체 중요하다 해라 이러면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막 무한대로 늘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협회에 계시니까 이제 뭐 조사를 해보시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인재 몇 명 정도나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지는 않죠. 필요한 숫자는. 뭐 어쨌든 저희가 약식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10,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연애. 예, 연애. 지금 친구가. 어느 정도나 배출됩니까? 배출은 몰라요. 배출은 뭐? 왜 반도체 학과라는 게 그렇죠. 성대, 연대, 고대. 얼마 전에 이제 서강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 정도예요. 그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나 화공이나 뭐 이런 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공정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공학과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뽑아서 쓰죠. 네. 예, 뽑아 쓰지만 반도체 특화된 학과는 사실 아니죠. 관련 학과입니다. 근데 지금 10,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 그래서 10,000명 필요한데 저희가 한 9,000명 정도는 취업을 하더라고요. 9,000명. 뽑아. 한 1,000명씩 모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1,000명씩은 모자라는데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 안 뽑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최대한 우리가 잘 봐서 뽑는 겁니다. 그게 이제 9,000명이고요. 네. 1,000명은 사실 부족하죠. 근데 사실 부족분이 그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이상일 수 있다. 우리가 1년에 더 필요한 게. 예. 근데 지금 반도체 학과라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몇몇 대학들이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도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대학의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계약 학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원을 열리는 방법이 네. 제가 이제 파악해 보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네. 그 기존 그러니까 정규 네. 정원이 있어요. 네. 예. 그 기존 학과들이 갖고 있는 정원. 네. 이제 그걸 늘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근데 늘리면 딴 데 줄여야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네.
이 학교의 정원은 고정이 돼 있어요. 학교의 정원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늘리면 뭔가 줄여야 돼. 그쪽에 또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생존권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는 쪽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돼야 되죠. 합의가 안 되죠.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학교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부의 일이에요. 네. 근데 학교의 정원을 늘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금 뭐 애들도 출산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입학생을 다 못 채우는 학교들은 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인수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계약학과. 네, 계약학과를 네.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네. 계약학과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데, 계약학과는 일단 이제 기업이 요청을 해서 만드는 거고, 운영도 기업이 합니다. 교육만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은 기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들은 학교에 일단 이제 재직자니까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대기업밖에 못하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드니까. 작은 기업들은 못해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리고 걔가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걸림돌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원을 확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의 발표는 이 특별법에 특성화 대학을 지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하겠죠. 대학 또는 대학원 네.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들이. 예, 신청을 할 때 뭔가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겠죠. 난 반도체 하고 싶으면. 예, 나는 반도체 학생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주세요. 대신에 정부가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해외에 있는 인력들이 좀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해외 인력 유치에 대해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한다. 네. 라고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별법에 나와 있어서, 뭐, 하여튼, 그것도 필요해요. 예, 필요한데, 이제 이게 구체화가 좀 필요하죠. 예. 지금 특별법, 이제 인수 얘기 좀 넘기고,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근데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입니다. 예. 그게 또 전략 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있고 백신도 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조특법에서 세액 공제를 주기 위한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분야만 고시가 돼 있죠. 돼 있고. 근데 그게 그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다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정하는 절차가 이게 8월 4일 시행인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정비를 해서 지정은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지정은 8월 4일부터 하겠죠. 근데 분야는 아마 세 분야로 그대로 연결될 것 같고 구체적인 기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뭐 같아도 되고 달라야 되는데 이거는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어쨌든 반도체도 뭐 기술 몇 개, 뭐 시설 몇 개 이렇게 다 지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다. 지금이 지정이 안 돼 있다. 네,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을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군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게 첨단 전략 산업의 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특법엔 국가 전략 기술이잖아요. 네. 요거는 첨단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네, 별도로 지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핵심 기술도 있고요.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고 이거는 보호를 위한 법률이거든. 네, 그것도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가 돼 있는 법은 이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핵심 기술 지정된 거 요거 하나 있어요. 이건 보호입니다. 네. 그리고 조특법의 국가 전략 기술 이것도 고시가 돼 있어요. 이건 이미 아는 기술이에요. 그쵸. 이 고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곧 해야 될 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네. 특별법에 따른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뭘 넣을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법에 이제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라고. 필수 전략 기술이요? 이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 이거 지금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정이 되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도 뭔가 지원법입니까? 법은 아니에요. 네. 예, 그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국가 안보상, 경제 안보상 필요한 기술들을 지정하고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관련돼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그런 이렇게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는 다르다. 좀 예, 정비가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건 no comment. 네. 예, 그러니까 다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예. 이제 구체 대상 기술이 뭐가 될지는 이제 곧 정해질 테고 예.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일단 이제 경쟁의 강화, 육성에 대한 부분과 보호에 대한 부분,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네. 되어 있고요. 네. 1년 단위로 실무 계획을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행하는 과정을 계속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육성에 대한 인재 내용. 육성, 네. 예. 그리고 특화 단지, 음. 예. 그리고 보호에 관한 내용, 보호에 관한. 예, 보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규제 개선 인허가. 그 뭐 산업계에 좋은 어떤 육성책에 대한 거는 뭐 많이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됐으니까 보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보호는 네. 이제 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자, 음. 이건 기업이에요. 기업이 예, 그렇죠? 예. 그 네. 보유한 기업이잖아요. 그 네. 기업은 일단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에는 이거는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 국가 핵심 기술로 본다. 여기에 이제 첨단 전략 기술은 자동으로 국가 핵심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에 대한 이 절차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을 넘어가요. 근데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그죠? 예, 지정이 되는 순간. 순간. 그리고 그러면 그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이잖아요. 네. 근데 그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추가될 수도 있어요. 네. 예. 더 선진 기술로 될 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보유자, 기업은 보호 행위를 해야 돼요. 예, 보호 행위는 그 첨단 전략 기술, 그러니까 국가 핵심 기술이죠. 결국 국가 핵심 기술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돼요. 지정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기업이 출입자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화벽, 온라인상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이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뭐 3나노 파운드리 뭐 공정 기술 뭐 예컨대 뭐 그런 게 되면은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보호 행위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술이 수출될 때 그러니까 수출은 이제 기술이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갈 때 네. 우리나라 영토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 수출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이제 해외에 가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합작한다든지 또는 내가 기술을 팔거나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업이 예, 그런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은 D램은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예. SK 하이닉스는 낸드는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해외의 생산 시설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는 그 포함이 된다면 정부에서 승인 받아야 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핵심 그거는 기술이기 이미 때문에. 예. 국가 핵심 기술로 뭐 D램, 낸드 또 파운드리 다 핵심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이미 그 산업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요. 예, 승인 받고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뭐 중국 공장이나 삼성의 중국 공장이나 뭐 이런 곳에 뭔가 자료가 나가거나 기술이 나갈 경우에는 승인 받고 내부에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뭐 출입자 검사 다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그 핵심 기술
통제 지역이 있어서 그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다 합니다. 예, 이게 대기업이니까. 예, 그리고 담당 그 임원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그렇고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 네. 예,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죠. 전문 인력은 유출이 의심되는가, 그러니까 유출이 의심되거나 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있다. 이러면 이제 신고나 또는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요? 기업이 정부한테. 기업은 못 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예, 의해서. 기업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한 방법. 그리고 유출. 의심된 정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기술인지 아직 지정이 이제 돼야 될 테지만 뭐 전략 기술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뭐 일부 뭐 많은 수가 글로 간다고 보고 예를 들어 뭐 DRAM 15나노 기술을 설계를 했던 주요 인력이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던데. 지정할 수는 있죠. 근데 계약을 맺어야 된다. 계약을 맺어야 된다니까. 예, 내가 개인정보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정보 니 잘못하면 내가 개인정보 내가 요청해서 받아볼게. 네, 네. 그거 해야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게 그 개인의 자유권이잖아요. 네. 예,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의 권리를 또 침해도 할 수 있어요. 보호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뭐 유출을 안 하고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 보호의 의무를 그 사람 보호의 의무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럼 그만큼 보상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안에 있죠. 그 법률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조항이 있어요. 네, 조항이 보상은 이렇게 한다라고 조항이 돼 있습니다. 뭐 교육을 시킨다, 뭐 하여튼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구체적인 거 없고요.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내가 핵심 기술 전문 인력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뭔가 보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금전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 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전과 명예가 같이 있는 사례가 있어요.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 그럼 50만 원씩 받는데요. 그건 크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50만 원 받고 어디 가서 난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런 얘기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 뭐 방송에 나가면 인간문화재 하고 적는다고. 50만 원 줍니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장. 명장. 우리 우리 동네 빵 굽는 집이 이름이 명장 시대예요. 명장 시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다가 명장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시행 규칙 할 때 아니면 뭐 이게 지금 안 되면 어쨌든 그거는 좀 그런 이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대칭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아직 그 반도체야 어쨌든 국내 안에서 이렇게 뭐 집이 조그만하니까 국내에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은데 배터리 쪽은 다 해외 나가서 만약에 해외에서 다 생산하고 하던데 이게 안에 만약에 그 2차전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술로 지정이 되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반도체는 여기서 어쨌든 생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일단은 물류 이동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술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유출의 위험이 굉장히 2차 전지보단 적다고 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현지로 가야 되잖아요. 물류이동 부담 때문에. 뭐 미국 가도 유럽 가고 뭐 네, 가든 현지로 가야 되니까 아마 행정적 부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네. 그동안 주창했는데 이거는 특별법 사항은 아닙니다. 조특법 사항이니까 특별법에 세액공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법이 다릅니다. 특별법에는 조세 부분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이미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 특별법 안에 저희가 그동안 요청 사항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네. 뭐 규제 완화, 또 인허가 신속 처리,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8월 4일부터 됩니다. 네. 그래서 시행이 될 때 산업에 우리가 요청한 취지에 맞게끔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령이라는 게 법문구는 제가 법학자는 아닌데 이 상당히 그 유연하게 돼 있어요. 법령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또는 국회가 정말 원래 법을 만들 때 가졌던 초심, 취지에 따라서 이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잘 취지에 맞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